다음에 CPL입니다. CPL은 이제 이것도 싱글 가우시안이긴 한데 이 싱글 가우시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멀티플 프로포즈를 최초로 이제 만든 논문입니다. 또한 네거티브 프로포절 방식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파지티브가 있으면 바깥쪽에 가우시안 두 개를 만듦으로써 이제 프로포절을 생성했던 그런 룰 기반으로 생성했던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CNM을 개선한 거고 이제 멀티플 싱글 가우시안 프로포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구조도 CNM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비디오랑 자연어 문장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가우시안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이 멀티플 가우시안이고 프로포절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멀티플 가우시안 프로포절인 건 정확히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제 프로포절이 여러 개인 거고 하나의 프로포절에는 하나의 싱글 가우시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 가우시안 프로포절인 건 아니고 정확히는 싱글 가우시안 프로포절이 멀티플 프로포절로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후보들을 이제 고르는 과정이 있겠죠. 골라가지고 가장 유의미한 후보를 골라서 이걸 정답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프로포절 마이닝은 이 바깥쪽 가우시안 바깥쪽 구간을 두 개의 가우시안을 포착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 이거도 똑같이 이제 문장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 똑같이 있고요. 사실상 CNM과 매우 유사한 구조인데 멀티플 프로포절과 네거티브 프로포절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우 훌륭한 학회 발표 논문들도 이렇게 약간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이렇게 논문이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할 때도 이렇게 문제 설정을 잘 하시고 그걸로부터 해결책을 조금 기존 거에서 조금 구별되는 그런 해결책 컨트리뷰션을 제안만 한다면 이렇게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GS입니다. 좀 이제 뒤에서부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CNM, CP의 방법이었고 이 뒤에 것들은 좀 그거에 좀 인크레멘탈 하면서도 조금 거기서 더 아이디어를 조금 약간 얹은 거이면서도 크게 막 그 뒤로 핵심적인 연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UGS는 CPL 기반입니다. CPL처럼 이제 멀티플 프로포저를 쓰면서도 좀 이제 가우시안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이제 가우시안 두 개로 만들었다 이거고 CPL 학습한 후 이제 티처와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이제 초기화 모델로 설정을 해줍니다. 스튜던트랑 티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 티처를 좀 더 강하게 학습을 하고 그 티처로부터 스튜던트를 학습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이제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해서 티처 네트워크의 추가적인 슈퍼비전, 그래서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정답을 받습니다. 정답을 받고 이제 파지티브 프로포저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이런 UGS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비디오가 있으면 여러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통해가지고 티처 스튜던트 사이클 컨시스턴시라고 이렇게 이제 티처로부터 나온 이 피처 값과 이 스튜던트로 나온 피처 값들 사이에 이렇게 좀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그런 로스를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핵심 컨트리뷰션 중 하나이고 이것이 그 이외의 구조들은 전부 CPL 방식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있긴 한데 이 그림들 잘 보시면 CPL에서 나온 것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이라는 논문입니다. 아이언은 이제 이것도 CPL 기반이고 이 경우는 이제 비디오랑 퀴어리로부터 프라이어를 만들고 이를 프로포절 리파인먼트, 프로포절을 계속해서 이제 개선하는데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구조를 보시면 CPL과 매우 똑같습니다. 비디오랑 퀴어리로부터 멀티플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절을 만들어 주었고 이때 이것을 이제 리파인먼트를 통해서 1차, 2차, K차까지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프로포즈를 개선해주는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주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이 경우도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크게 이제 시멘틱 디스틸레이션 타겟과 컨셉추얼 디스틸레이션 타겟을 설정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면서 좀 문제를 느꼈던 게 좀 이 논문은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정보들을 너무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제 OA-트랜스라던가 이런 걸 프리트레인드를 활용해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좀 공정하진 않습니다. 이런 외부 네트워크들을 막 가져다가 더 쓰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막 이제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뭐 추가로 활용해가지고 뭐 더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공정하겠죠. 기존 것들은 그걸 활용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좀 거대 모델들을 막 활용해가지고 더 쓰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실험이 공정함에서 좀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논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텍의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말고도 풀리 슈퍼바이즈드랑 좀 제로샷이라던가 여러 분야에도 다 적용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CNM CPL 기반인 거고, 아예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방식이 하이투 100M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가 이 비디오랑 ASR로 자동으로 뽑힌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위클리 슈퍼바이즈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비디오 그라운딩을 위해서 여러 샘플들, 비디오, 큐어리, 템포럴 로케이션을 생성하고 이것을 이제 활용함으로써 풀리 슈퍼바이즈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제로샷 모두 다 성능을 개선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조금 이거는 아예 그냥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만의 접근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비디오 그라운딩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학습 방식을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넷입니다. 스카넷 마지막으로 스카넷이고 이건 CNM 기반이라고 조금 CNM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섞여 있습니다. CNM, CPL 모두 섞여 있는데 이제 멀티플 프로포저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조금 CPL과 비슷하고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바깥쪽으로 설정하는 관점에서는 좀 CNM과 비슷하고 좀 약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플래튼 가우시안 프로포저를 제안합니다. 플래튼 가우시안이란 이렇게 가우시안인데 위에가 잘려버렸죠. 잘려버림으로써 조금 더 실제 이제 가운데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형태를 조금 이제 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리 정해진 형태인데 가운데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좀 원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튼 가우시안 프로포즈를 제안했고 신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어댑티브 프로포즈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컴플렉시티라는 것이 이제 신 파인딩과 신 리던던시 리버벌 이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신 컴플렉시티를 통해서 신 컴플렉시티 점수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우시안을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사실 플래튼 가우시안보다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었고 실제 논문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 컴플렉시티 어웨어 네트워크인데요. 이 신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라운딩을 활용했다라는 것이 너무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논문을 보면 좋을 텐데 수식적인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존의 접근법들,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다뤄보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너무 깊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기만 하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서 좀 핵심적인 개념들만 훑어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배우려면 논문도 주어져 있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주어져 있고 요즘 챗GPT 많이 쓰시죠? 챗GPT 통해서 좀 이제 더 깊게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좀 흥미로운 것들 위주로만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더 유의미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돼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CPL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큐어리랑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우시안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큐어리랑 통해서 가우시안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가려진 문장이죠. 가려진 문장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이제 가우시안 하나의 프로포즈를 내서 가우시안 믹스처가 구성이 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임포턴스 웨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있어지고 또 이제 풀푸시 러닝 스킴을 통해서 좀 가우시안 믹스처를 효과적으로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싱글 가우시안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CNM에서 최초로 제안한 방법이라고 했죠. 이것들을 저는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 개의 가우시안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가우시안 벡터로 하나가 벡터로 표현되는데 그러면 크기가 벡터죠.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행렬로 만듭니다. 또 여기 이제 가중치 곱해가지고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지는 그런 하나의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절 GMP라고 부르는데 GMP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벡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벡터하고 곱해져 가지고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행렬이 이제 벡터로 다시 바뀌면서 GMP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그럼 가중치는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은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정보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것들이 이 프로포절들을 그럼 반복적으로 여러 개 만들면은 여러 개 멀티플 프로포절이 되는 거고 CPL처럼 CPL이 멀티플 프로포절을 구성했죠. 그것처럼 멀티플 프로포절이 되는 거고 그것이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저를 저희가 이제 풀푸시 러닝 스킴이라는 새로운 학습 전략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저를 그냥 가우시안들끼리만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가우시안들이 이제 비디오 내 의미 없이 흡수해져 있거나 또는 한 구간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렴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비디오들이 흡수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풀링 로스를 합니다. 당겨주는 로스를 만들어줍니다. 당겨주는 로스는 양 끝에 있는 가우시안의 중심점이 가까워지도록 이제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로스이고 이를 통해서 가우시안들이 좀 뭉쳐지도록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밀어주는 로스를 통해서 너무 이제 풀링을 통해서 한 점으로 수렴을 하지 않도록 그럼 한 점으로 수렴해버리면 그냥 가우시안 믹스처가 아니라 그냥 싱글 가우시안이 돼버리겠죠. 이걸 뭉쳐지지 않도록 좀 이걸 다이버시티를 주는 그런 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앞서 이제 가우시안 벡터들로 구성된 모여가지고 행렬을 만든다 했죠. 행렬들을 이렇게 아우터 프로덕트를 하고 이것을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빼서 이제 프로베니우스 놈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익적으로 이게 그럼 뭔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어떤 가우시안 벡터가 있을 때 가우시안 벡터가 다른 가우시안들과의 내적이라고 하면 겹쳐지는 구간이 나오는 거겠죠. 겹쳐지는 구간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자기 자신과는 0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들은 0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게 바로 이제 이 푸싱 로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빼줘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과는 0이 아니지만은 나머지는 0 내도록 해준다는 그런 걸 담고 있는 거고 수익적으로 그런 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우시안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최대한 덜 겹쳐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인트라 푸싱 로스입니다. 인트라 푸싱을 하나의 프로포절 내에서 적용하는 건데 이것을 서로 다른 프로포절 사이에서도 적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인터 푸싱 로스라고 하는데 이 인터 푸싱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우시안 프로포절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다양한 구간들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믹스처 제너레이터였고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터입니다. 이 리컨스트럭터에서 저희는 좀 독특한 점이 이 웨이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가우시안 믹스처에서 활용하는 웨이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절은 마스크랑 프로포절을 주고 이 리컨스트럭터는 웨이트를 주는 그런 약간 상부상조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디오랑 가려진 문장 정보가 들어가고 각각의 가우시안들 앞에서 이제 가우시안들을 만들었겠죠. 만들어준 가우시안들 각각 넣으면은 그에 따른 이제 웨이트 가중치가 나옵니다. 이 가중치는 해당 가우시안이 얼마나 이 컨스트럭터 입장에서 리컨스트럭터가 문장을 복원하는 애였죠. 이 복원하는 애 입장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가중치인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중치를 만들어준 것들을 다시 제너레이터로 보내가지고 가우시안 믹스처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믹스처가 다시 이제 리컨스트럭트로 들어와가지고 리컨스트럭티드 퀴어리, 그러니까 가려진 문장을 복원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원한 것을 다시 원래의 문장과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단어별로 비교를 하고 다 더해줌으로써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구성하죠. 다른 리컨스트럭션 기반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만든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장을 복원하게끔 만들어주고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파지티브 프로포절, 정확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우시안 믹스처 파지티브 프로포절이 주어진 문장을 찾아가게끔 학습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학습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디테일이 더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해드리면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데이터셋으로는 이렇게 셔레이즈, 좀 인도에서 많이 촬영한 그런 셔레이즈나 또는 유튜브에서 촬영한 조금 더 긴 영상의 유튜브 액티비티나 캡션즈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평가 방법으로는 이 TIOU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디텍션에서는 IOU를 많이 쓰죠. 이제 이 비디오 그라운딩은 템포럴 IOU인 TIOU를 활용합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예측한 거랑 정답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둘이 얼마나 잘 겹치는지를 표현하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매트릭을 통해서 이제 아래는 IOU랑 아래는 MIOU를 정의했었습니다. 아래는 IOU 알파는 이제 이 탑 N개 오퍼레이션 중에서 이 TIOU 값이 알파보다 큰 것들의
최소한 이것들이 하나 있을 확률을, 이제 퍼센티지를 전체 이제 데이터 100개 중에서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 중에서 퍼센티지를 구하는 것이 이제 Rn IOU 알파이고, Rn MIOU는 이제 앞서 이제 이렇게 구한 TIOU, 탑 N개 TIOU 중에 가장 높은 것들, 탑 프릭션 중에 가장 높은 TIOU를 가진 것들이 있겠죠. 그런 TIOU들을 평균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매트릭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액티비티 캡션즈에서 이렇게 기존 방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볼 수 있고요. 셔레이지에서도 이제 기존보다 더 개선된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개선이 이제 꽤 크죠. 특히 막 이제 이 IOU 0.7 같은 경우는 성능이 엄청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란 뭐냐면은 기존 실험이 있으면은 저희가 실험이 성능은 뭐 높인 건 맞지만은 이것들 제가 제안하는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실험할 필요가 있겠죠. 좀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우시안 믹스처를 쳤지만 가우시안을 믹스처를 빼보자 하면은 성능이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믹스처에서 싱글 가우시안을 바꾸면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가 효과적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또 유의미한 것이 이제 임폴턴스, 저희가 이제 리컨스트럭터부터 임폴턴스를 썼는데 그것이 좀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풀푸시 러닝 스킴이 가장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었죠. 이 풀푸시 러닝 스킴을 이제 이렇게 잘 활용했을 때가 성능 개선이 좀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안 쓸 경우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애매하게 쓸 경우, 이렇게 애매하게 쓸 경우 오히려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썼을 때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가지고 성능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풀링 전략 같은 경우에도 풀링을 저희가 양 끝에 있는 가우시안의 중심점을 이제 가까워지게 하는 걸로였는데, 좀 다른 전략들도 활용해가지고 실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양 끝에 있는 가우시안을 이제 가까워지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프로포절 개수에 따라서도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로포절 개수가 이제 뭐 5개일 때가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로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로스가 풀링 로스, 인트라 푸싱 로스, 인터 푸싱 로스 세 가지였죠. 세 가지 로스를 바꾸면서도 그 영향력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절에서의 이제 마스크들, 저희가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절이 여러 개의 가우시안으로 구성되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좀 여러 실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각 프로포절마다 조금 변화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건 1개,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믹스처를 구성하는 게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상적 실험입니다. 정상적 실험이란 이제 앞에서는 그냥 수치적으로 실제로 성능을 보여준 거고 실제로 결과로 어떻게 나온지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게 이 정상적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스마일링 맨 포징 이런 문장을 해당하는 이 구간을 PPS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제안한 방법, 이게 포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 CPL, 싱글 가우시안 방법인 CPL과 비교했을 때 저희 PPS가 훨씬 더 다양한 구간들을 유연하게 포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우시안 믹스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비트러리한 그런 구간을 포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길이도 반영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풀푸시 러닝 스킴의 그 이제 어블레이션도 이렇게 해봤고요. 풀링을 뺐을 때 좀 이제 이런 문제점들, 가우시안이 흩뿌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푸싱을 빼버리면은 또 이렇게 하나의 가우시안처럼 동작하는 그런 한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저희는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프로포저를 파지티브 프로포저로서 제안을 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풀푸시 러닝 스킴을 제안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파지티브 프로포즈를 제안한 새로운 접근법, 그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거티브 프로포절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학습 가능한 네거티브 프로포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구조는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네거티브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지티브 제너레이터는 기존의 뭐 CNM, CPL 뭐 이런 것들, PPS는 저희 논문이죠. 앞에 가우시안 믹스처, PPS 이런 거 세 가지를 다 활용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냈습니다. 얘들은 아무거나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써가지고 한 거고,
나머지 이 네거티브를 한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저희가 똑같이 가우시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막 생성해주고 좀 유의미한 걸 포착하기 위해서 셀렉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셀렉션 웨이트 가중치를 만들고 이걸 반영해 가지고 이제 좀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좀 선별적으로 골라주는, 유연하게 좀 소프트하게 가중치를 곱해서 소프트하게 골라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방식과 똑같이, 파이티브 프로포저에서 리컨스트럭션 방식과 똑같이 이제 문장을 예측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때 예측하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저희는 이제 이지 네거티브부터 하드 네거티브까지 만드는 거니까 단순히 문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문장을 복원이 안 되게끔 디컨스트럭션 과정도 수행하고 또 문장을 복원하는 리컨스트럭션 과정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습 과정에 따라 다르다했죠. 학습 에폭에 따라서 에폭이 좀 낮을 때는 디컨스트럭션이고 높으면은 리컨스트럭션이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듀얼 사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저희가 새롭게 제안한 학습 전략입니다. 이 로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이 로스는 이제 이 C라는 값에 의해 정해되는데, 이 C에 따라서 이제 음수, 양수가 정해지고 이것에 따라서 디컨스트럭션과 리컨스트럭션이 정해지는 거죠. 정의는 이제 전체 에포크 중에서 현재 에포크에다가 이제 알파 값을 곱해가지고 좀 이런 곡선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 곡선 형태를 통해서 이제 디컨스트럭션에서 리컨스트럭션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지 그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베타를 통해서 이 디컨스트럭션과 리컨스트럭션 사이에 이제 스트레시홀드를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C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역할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C가 음수일 경우에는 디컨스트럭션이죠. 마스크 센텐스가 이제 일부러 기존 문장과 달라지게끔 디컨스트럭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 문장과 다르기 때문에 irrelevant 하기 때문에 이지 네거티브가 되죠. 기존 문장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하기 쉬운 네거티브인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이지 네거티브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양수이면은 문장을 어느 정도 복원한다 그랬죠. 물론 완전 파지티브처럼 완전 복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원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티브 퀴어리가 있으면 이것은 기존 오리지널 센텐스랑 somewhat relevant, 조금은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지보다는 좀 구별하기 힘든 형태 프로포절이 되어서 하드 네거티브 프로포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알파랑 베타 값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 알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이 곡선, 듀얼 사인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제 트리플렛 로스, 정확히 대조학습에 쓰는 로스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네거티브 프로포절과 파지티브 프로포절이 구별되게끔 이제 학습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기존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아까 TPPS, 앞서 이제 가우시안 믹처에서 쓴 논문의 매트릭은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것들은 단순히 파지티브 프로포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저희는 이제 네거티브 프로포절을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프로포절에 맞는 그런 매트릭이 또 필요하죠. 네거티브 프로포절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제안을 해보았고, 이름은 템포럴 인터섹션 오버 네거티브 듀레이션으로, 저희가 만든 네거티브 프로포절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성능을 평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렇게 GT가 있고 파지티브 프로포절 이렇게 있고 네거티브 프로포절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 GT가 정답이죠. 정답이 아닌 구간, 파지티브 중에 정답이 아닌 구간, 이 구간은 이제 파지티브가 제대로 안 된 구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파지티브가 그라운드로 정답 밖을 벗어난 거니까. 그러면 이 정답 벗어난 구간, 이것을 네거티브가 이 정답 벗어난 구간을 얼마나 잘 포착해 주는지가 결국 대조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밀려나갈 거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가 잘 포착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정답 밖에 있는 파지티브 구간을 네거티브가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가 바로 이 새로운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로 저희는 이제 아까 파지티브 프로포저를 CNM, CPL, PPS 뭐 다양하게 활용했다 했는데, 당연히 저희 걸 얹었을 때 성능이 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네거티브 프로포절만 제안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파라미터 수가 네거티브를 학습하기 위한 약간의 파라미터 증가밖에 없고, 또 인퍼런스 타임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프로포절은 트레이닝 중에만 활용을 하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이 추가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성능 또한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최고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어블렌시 스터디, 이제 하나씩 빼가면서 하는 스터디 이제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룰 베이스드 네거티브 프로포절들과 비교한 실험입니다. 저희 학습 가능한 형태랑 룰 베이스드로 다 바꿔봤을 때, 룰 베이스드로 바꿔보면 룰 베이스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룰 베이스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때 저희 학습 가능한 형태가 가장 성능이 좋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습 가능한 게 더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매트릭이 있다 했죠. 인터세션 오버 네거티브 듀레이션. 이거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학습 가능한 형태 네거티브 듀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저희의 매트릭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네거티브 프로포절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기존 접근법들은 0입니다. 성능이. 물론 이게 왜 0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0이냐면은 이제 룰 기반이라고 했죠. 룰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쪽으로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의 방법들은 저희가 제안한 매트릭 기준으로는 성능이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네거티브 프로포절의 퀄리티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랜덤도 넣었습니다. 랜덤으로 그냥 네거티브 프로포절 막 만드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막 만들어 버리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저희게 더 좋죠. 저희는 학습을 해가지고 헷갈리는 걸 잘 찾아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의 제안한 매트릭상으로 이 랜덤보다 성능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실제 성능과의 경향성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실제 성능입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이제 원래 파지티브 프로포즈를 평가할 때 쓰는 성능이죠. MIOU 성능.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떨어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이게 왜 떨어지냐면은 당연히 이제 점점 더 파지티브 프로포즈를 잘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파지티브 프로포즈 잘 만들어짐에 따라서 정답이 아닌 파지티브 프로포즈 구간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MION 저희가 제안한 매트릭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OE 진함에 따라서. 반대로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네거티브 프로포절이 잘 포착해줘가지고 그만큼 대조학습이 잘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기존 룰 베이스 접근법들보다 성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저희가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 웨이트 디자인을 이 알파랑 베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조절해 보면서 내린 결과가 이제 알파가 0.5인 로가리즘 형태의 그래프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 즉 로가리즘이니까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디컨스트럭션에서 리컨스트럭션의 스피드를 좀 빠르게 조절했을 때, 느리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빠르게 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리컨스트럭션으로 와서 하드 네거티브로 만들라는 의미겠죠. 또 알파 값을 이렇게 바꿔 보았을 때 성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에 나오는 값을 선택해가지고 실험에 활용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저희는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새롭게 제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듀얼 사인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지 네거티브부터 하드 네거티브까지 커리큘럼하게 생성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거티브 프로포저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이제 파지티브 프로포저를 위해 제안했던 저희의 이제 방법론과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위해 제안했던 방법론들을, 이 논문을 두 가지 논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테일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물론 디테일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이 나와야 되는데 수식이 거의 안 나오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럼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논문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 논문, 각각 이제 트리플 AI랑 이제 MM에 발표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이제 방법의 한계랑 그리고 퓨처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이티 프로포저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싱글 가우시안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가우시안 믹스처를 제안하긴 했는데, 한계라고 하면은 여전히 가우시안이란 모양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가우시안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형태들도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플라스 형태를 활용한다면은 또 이렇게 다른 성능이 나올 겁니다. 네거티브 프로포저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학습 가능하게 바꿔보았는데,
근데 좀 한계가 저희가 관측한 게 뭐냐면은 좀 이제 학습 후반에 돼서는 파이티어 프로포절과 네거티브 프로포절 여전히 많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 ION 성능을 보면은 ION 성능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집니다. 학습 후반에도 여전히 많이 겹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잘 대조학습으로 밀어내 준다면은 그만큼 파이티브랑 네거티브가 구분이 잘 돼가지고 성능이 오를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대조학습에 대한 좀 더 나은 디스크린 구별을 위한 그 대조학습이 좀 더 퓨처워크로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위클리 슈퍼바이즈 비디오 그라운딩 이제 멀티모달 분야에서 좀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인 위클리 슈퍼바이즈 비디오 그라운딩에 대해서 어, 기존 분야에 대한 릴레이티드 워크 논문들까지 이야기 드리고 또 기존 논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제안한 두 가지 방법론까지 함께 이야기 드리면서 좀 많은 논문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따라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수식 이런 거는 다루지 않고 좀 핵심적인 아이디어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그 흐름만 잘 이해하셨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비디오 그라운딩이 이제 멀티모달 중에서도 응용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비디오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많이 정복이 됐습니다. 이미지 관련한 분야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어졌을 정도로 좀 성능이 많이 올라왔는데 비디오 그라운딩 같은 분야만 하더라도 성능은 매우 낮습니다. 비디오는 비디오만 해도 비디오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정리한 것들 보면서 또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시고 또 새로운 연구라던가 또는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에 좀 적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내용들은 전부 이제 이 수준사업 지원을 받아가 제작된 거고 당국대학교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야기 주셔도 되고 또는 이제 제 논문들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논문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